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간접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보면서 군의 군인의 수요나 무기의 수량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소에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 군이 얼마나 사기 충천에 있는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저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맞나 라는 의심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많은 군 장성들이 저 사람이 장군이 맞나 라는 의심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군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 정신만 가득한 많은 장성들과 장관을 보면서 우리 군인들이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어려운 여건과 또 그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우리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저런 군인, 저런 장군, 저런 장관 밑에서 과연 내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일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의 위상도 높이고 기강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꽃장수 군인다운 군인, 그래서 군의 위상, 군대 위상을 잘 세워주시기를 우리 장관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고 이대준 씨 관련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적어도 국방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분이 이제 처음에 실종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청와대에다가 서면으로 첩보 보고를 했는데, 그게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인데 첩보 보고를 했는데 그걸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을 한 것을 과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읽어보기는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보고를 안 하고 묵살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장관님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분이 결국은 사살당하고 시신까지 소외를 당했는데, 그때까지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도대체 구조를 위한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리고 생존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 혹은 안보실장, 국방장관을 통해서 구조 지시가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구조 지시는 없었던 걸로 제가 구조 활동도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회의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NLL 이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탐색 구조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찾았겠죠, 그죠? NLL 이북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한 라인에서 직통 라인이 있을 텐데, 9.19 군사합의에서 만들어졌던 직통 라인은 끊어졌다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수색 병력이 NLL 근처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망원경, 원거리 카메라 이걸 갖고서 계속 감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습니까? 그런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제상성 공통망이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군사망은 끊어져도 일반 민간망은 통하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통해서 북측에 있는 어선들도 있고 중국 어선들도 거기 조업하고 있을 테니까 구조 요청을 하거나 해서 국제통신망을 통해서 했으면 증거가 남았을 텐데 그것도 한 것이 없죠.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상임위원회 외통위에 있으면서 현장에 갔는데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장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간접 살인이나 살인 방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 더 이상한 것은 그날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했는데 이게 NSC 회의도 아니더라고. 그렇죠? NSC 회의가 아니라 그냥 긴급 장관 회의더라고요. 외교부 장관은 가지도 않았다고 연락도 못 받았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게 대책 회의가 아니라 은폐 회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추락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가 그 23일 날 01시 회의 이후에는 갑자기 보안 유지라고 하는 엄명이 떨어졌죠. 맞죠? 예, 보안 유지하라 그랬죠. 회의 결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날
월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은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작전 지시가 떨어지고 이런 작전 지시를 세웠다는 걸 밖에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될 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 국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 상황이 이만큼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상황이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감이다 라고 사과하면서 이 문제를 양해를 구하면 저는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무례한 짓이다, 뭐 이렇게 불쾌한 짓이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는데, 하나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 말씀 공감할게요. 예. 그래서 유가족 분에게는 전에도 저희들이 6월 16일 날 언론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